안녕하세요. 자몽영어 인터넷 강의를 맡은 KT박입니다. 앞으로 1강부터 30강까지 함께 자몽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자몽영어 강의의 구성과 그리고 영어 기초 영문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할 핵심 문법사항 2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자몽영어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영문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초점을 맞췄던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필수 영문법 구조 잡기, 그리고 문법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이것은 꼭 알아야 하고 이것들이 주로 문제로 출제되어 나옵니다 하는 기본적인 영문법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영어 공부를 혼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문법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공부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용어들은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저희 기본적인 강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지 다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한 25%에서 15% 정도만 문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법적인 지식을 어떻게 독해로까지 연결시키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 성과를 내실 수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저는 강의를 통해서 뼈대나 구조를 먼저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좀 세세한 내용들이 많고 이 부분이 또 뒤에 다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강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좀 덜 중요한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강의를 첫 번째 듣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실 때까지 이왕이면 2번, 3번 다 회독하셔서 완벽하게 나 이거 A4 용지 하얀 종이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 적을 수 있어 하실 때까지 복습 점검하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공부를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중에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교재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인터넷이나 뭐 영어 사전이나 찾아가시면서 조금 좀 촘촘하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크게 큰 틀을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좀 세세한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실상 교재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 2강부터 2, 3, 4, 5, 6강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1강으로 이제 압축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영어 문법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을 잡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이 아이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다 짚어드릴 겁니다.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7강부터 10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에 대해서 11강부터 18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도치구문이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비교급이라든지 좀 세세한 그런,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독해에 필요한 아이들을 가지고 19강부터 23강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문법 마지막 정리, 그리고 모의고사로 연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해로까지 연결하는 걸 저희 24강부터 30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갈 거다라는 걸 미리 한번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초반에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마지막엔 독해까지 연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문법 문제를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연결됐는지 설명드리고, 문법의 이론 설명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암기하셔야 할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여기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문제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 복습,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날 했었던 내용을 제가 마지막에 몇 개의 질문으로 복습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실 때 이 복습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독해 부분으로 연결시킨다고 했었죠. 각각의 문법 사항들, 관계대명사, 수동태 등등을 어떻게 직독직해로 연결하실 수 있는지 좀 스무스한 직독직해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영문법 기초 꼭 알아두고 가셔야 할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품사입니다. 자, 그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햄버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햄버거랑 비유를 좀 같이 이제 드리면 문장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햄버거를 저희가 만들 때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빵도 있고요. 그리고 육류도 있고요. 야채도 있고요. 그리고 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햄버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 육류 빠진다고 햄버거가 아닌 건 아니죠. 육류는 빠지면 안 되나? 야채 빠진다고 햄버거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다면 빵을 꼭 한 가지 종류의 빵만 쓰는 것도 아니죠. 어떤 햄버거는 우리 지아바타 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호밀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을 바꿔 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햄버거의 종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문장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꼭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성 요소, 즉 빵이라고 한다면 빵에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닌 여러 가지 빵의 종류가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제가 문장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I study English so hard 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는 지금 우리 구성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이 5개 중에서 우리는 이 아이를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스터디를 뭐라고 부를 거냐? English를 뭐라고 부를 거냐?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혹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말했던 햄버거를 구성하는 빵이나 고기나 혹은 야채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이것들은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다른 대답엔 뭐가 있을까요? 이건 대명사인데요. 이건 동사인데요. 이건 명사인데요 하는 대답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빵 중에 호밀빵이 들어갔는지, 야채 중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뭐 육류 중에 소고기 패티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결국 둘 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즉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이냐, 동사 자리에 있는 단어이냐, 목적어 자리에 있는 단어이냐, 혹은 그 단어의 원래의 성격, 즉 호밀빵이냐, 치아바타냐 하는 것들처럼 대명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등등의 분류로 또다시 한번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걸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빵, 고기, 야채, 풀처럼 딱 4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햄버거, 즉 문장을 만들 거예요. 이때 풀은 빠질 수도 있고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4가지가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라고 하는 아이고요. 문장에서 주인공, 주체를 뜻합니다. 이 아이가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물건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그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목적어는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뜻합니다. 우리 목적어는 이 붙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어. 보충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줄여서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거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줄 때 추가되는 단어를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의 구성 요소는 4가지고 그 4가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이 4가지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단어의 품사입니다. 자, 우리 이건 아까 얘기했던 문장의 구성 요소와 별개로 생각하시고 별개로 외워주셔야 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었죠? 우리 빵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 그리고 우리 야채에 들어갈 수 있는 양파냐, 토마토냐 등등 그 조금 더 작은, 좀 다른 분류의 품사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 모든 단어를 성격대로 분류해서 붙여놓은 명칭입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보통 이름을 뜻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무엇 무엇 하는, 무엇 무엇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고요. 부사, 무엇 무엇 하게, 열심히, 빨리 라고 하는 종류의 단어들, 그리고 동사,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 있겠고요. 전치사, for, at, to 같이 많이 보셨던 명사 앞에 붙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사,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단어라고 하면 팔품사를 배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이제 감탄사가 더해지면 팔품사가 되는데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는 이렇게 7가지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있었고요. 대명사 있었고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무엇 무엇 하는, 무엇 무엇의 형용사, 그리고 무엇 무엇 하게 부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명사 앞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마지막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전체를 봤을 때 그 문장 안에는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다. 그 구성 요소는 4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고요. 그 4가지가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든다.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네 라고 저희가 문장 구성 요소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간, 예를 들어 치아바타빵, 예를 들어 양파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품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더라. 그 품사에는 7가지가 있었습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각각의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예를 들어 양파가 빵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맞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볍게 우리 몸풀기로 영어 기초 중에 기초, 이 개념은 꼭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2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4가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요. 주어는 문장의 주체, 동사는 그 주체의 행동, 목적어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보어는 목적어나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문장 구성 요소가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단어 하나하나 개별 단어의 성격을 가리켜주는 품사를 배웠는데요. 품사는 총 7가지, 우리 감탄사까지 더하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7가지는 각각 명사 있었고요. 그리고 대명사, 형용사, 우리 이름, 명사 꾸며주는 무엇 하는 무엇의 형용사, 그리고 무엇 하게 부사, 행동 나타내주는 동사 무엇 하다, 그리고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 마지막 접속사까지. 이렇게 7가지가 있구나. 이 아이들이 이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도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거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잠깐 공부 방법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회독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단기 기억은 1분이 지나면 50%를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50% 이하만 기억에 남을 거란 소리예요. 하지만 가장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들은 후 바로 문제를 풀러 가세요. 나는 뭔가 이해한 것 같아. 나 뭔가 이제 문제를 풀면 다 맞을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이 단기 기억은 금세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단기 기억을 중기, 장기 기억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좀 잊어버렸다 싶을 때, 기억이 안 난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 다 채워서 꼼꼼하게 적어도 우리 이 강의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으셔서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 문제까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잊지 마시고 저희는 1강 첫 번째 했었던 문장 구성 요소, 두 번째 했었던 품사 2가지 완벽하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리마인딩 해보시고 저희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